도이치방크에서 희한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40년 만에 가장 뜨거운 인플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작전들을 지금 펼치고 있죠. 지난 3월 달에 0.25%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로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는 다음 달에 5월 달에 FOMC 회의하고 나면은 0.5%를 추가로 올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량을 긴축해서 어떻게 통화량을 더 긴축하고 이자율을 더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노동부에서 내놓은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달 초에 나온 그 보고에 보면은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7.9% 더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1982년에 8.4% 기록했던 이후로 가장 높은 숫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휘발유부터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상품을 측정하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그 CPI 지수를 보면은 1월에 비해서 2월 달에 0.8% 올라갔다. 3월 달 지수도 발표가 되겠지만 이제 그러면 더 올라갔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2월 말에 터졌기 때문에 3월 달 물가 지수는 더 올라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 지난 주말로 4월 2일자로 마감된 한 주 동안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더니 16만 6천 건이 사상 최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17만 1천 명보다 16만 6천 명이니까 한 5천 명 정도가 더 줄어든 것이죠. 이 굉장히 낮은 숫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 하나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것이 연준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실업률은 엄청 낮습니다. 지금 뭐 완전 역대급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을 못 구해서 곳곳에서 지금 다 난리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리를 좀 빠른 속도로 올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연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놓고 도이치방크가 야, 그렇게 했다가 니네 아주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도이치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분석 노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준이 연착륙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대신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긴축이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경제가 이제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될 거다라고 지금 내다본 겁니다. 다음 달 정책 입안자들이 회의할 때 80% 이상의 높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은 최근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인상에, 그러니까 0.25% 이상 인상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 지역에 있는 연준 총재들하고 이게 FOMC 위원들이 한 열 몇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중립적인 일반적인 조치를 넘어서 더 제한적인 입장으로 긴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거다. 이거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더 긴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표가 더 올라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속 고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도이치방크 이코노미스트들도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의 붕괴에 맞서기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믿는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너무 빨리 움직였다가는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은 소비자와 기업 대출에 더 높은 금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주들이 소비를 줄이도록 강요함으로써 경제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다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들면 돈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수요를 줄여서 통화량을 없애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공급은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지금 보겠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수요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내려가는 타이밍이 잘 안 맞아 떨어지면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갑자기 한순간에 폭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재고만 잔뜩 쌓이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이치bank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경기 제동을 걸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은 수요를 의미 있게 찌그러뜨리는 제한적 통화정책 기조를 통해서만 달성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내년 마지막 분기부터 시작해서 2024년 1분기까지 이어지는 완만한 경기 후퇴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업률은 5%를 넘는다라고 예보합니다. 수요가 떨어지면 물건이 공급이 지나치게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급도 같이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그대로 있는데 수요만 떨어지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돼서 실제로 생산 원가만큼 못 받쳐주는 그러니까 손해보고 장사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급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공급을 줄인다라는 것은 생산을 줄인다라는 이야기고 생산을 줄인다라는 이야기는 일자리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된다. 지금은 워낙에 실업률이 너무나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약간 실업자가 더 나오더라도 일단은 수요를 낮추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잘 맞춰서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한번 어긋나면은 순간에 경기 침체가 늪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에 의한 추가적인 긴축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밀어내고 연준이 경제를 짓밟지 않고 인플레이션 길들이기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연준은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뭐 3.5%, 3.6%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모험을 해봐도 금리를 팍팍 올리는 그런 모험을 해봐도 지금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파월 의장이 보고 있는 게 좀 정확하길 저희는 바랍니다. 도이치뱅크야 뭐 어차피 저 유럽에 있는 은행이니까 걔들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파악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경고는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되 연준이 결론을 잘 내려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들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까지 제가 내드릴 수는 없고요. 결론은 직접 내리셔야 되는데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